80일간의 세계 일주 질베른 작품입니다. 명예를 위한 80일간의 여행.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품도 질베른의 작품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 남과 다른 상상력은 이렇게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한번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상이 있다든지 그런 걸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서면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지구 속의 여행, 해저 이말리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질베르는 1828년 프랑스 낭트에서 태어났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비롯한 여러 소설에 힘입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질베른의 외가는 유명한 귀족으로 해운업과 무역업을 했습니다. 질베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9년 그가 11살 때 쥐는 카롤린에게 선물할 산호 목걸이를 구하려고 몰래 인도행 원양선을 탔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몹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쥐는 앞으로 꿈속에서만 여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낭만적인 꿈을 쫓아 드넓은 바다에 상상의 배를 띄웠던 어린 소년 쥐. 어려서부터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운 쥐이었기에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유명한 소설을 쓰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는 말이 없지만 친절하고 품이 있는 신사 필리어스 포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충성스럽고 용기 있는 하인 파스파르투, 치밀하면서도 끈질긴 형사 픽스, 이 세 사람이 꾸며내는 갖가지 사건들이 있기에 독자들은 재미와 긴장, 감동을 맛보며 작품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지구가 작아졌다고 말한 필리어스 포고는 자기 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필리어스 포고의 이런 믿음과 확신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만 파운드를 건 내기가 되었고, 죽음을 각오한 항해와 모험들의 의미는 결국 명예 지키기에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예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또 나왔고 동화책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풀기를 하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그의 설명으로 틀린 것. 여기서 포그는 필리어스 포그입니다. 포그의 여기서 성격에 대해서 틀린 것 하기 전에 맞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매사가 규칙적이고 변화를 싫어한다.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린다.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된 것을 좋아한다. 하인에게 엄격하다. 대단한 멋쟁이로 사치스럽다. 대단한 멋쟁이로 사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포고의 새 하인의 별명은 파스파르투 만능 열쇠입니다. 이 별명이 붙여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책을 읽어보면 파스파르투가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것이 여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포고와 파스파르투는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 갔나요? 인도입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포고는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얼마를 내기를 걸었나요? 2만 파운드입니다. 픽스 형사의 전부를 알게 된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포고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땅에 떨어졌다. 이 내용은 아마 책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파스파르투가 힌두교 사원에서 저지른 잘못은 힌두교는 구두를 신고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고가 세계 일주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권에 다녀온 나라의 확인을 받는다. 콜비에서 알라하바드까지 선로가 깔리지 않아서 기차로 갈 수 없게 되자 포고와 일행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코끼리를 타고 지름길로 갔다. 토우의 서티 의식을 집행하려 할 때 죽었던 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우는 실제로 누구인가요? 하인 파스파르투입니다. 파스파르투는 똑같은 배를 두 번이나 같이 탄 픽스 형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혁신클럽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포고와 헤어진 파스파르투가 미국에 가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고개사.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8시간 지체되자 오마하역까지 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포고 일행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설매입니다. 다음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논술이라고 말은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포고처럼 우리 주위에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를 방해하고 체포하여 결정적인 손해를 안겨준 픽스 형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논술해 보세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포고씨는 리버풀의 세건에 갇혀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일생될 때까지 거기서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리어스 포고는 무서우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오후 2시 급행열차를 타면 8시 45분까지는 혁신클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냉정한 포거시의 얼굴이 살짝 찡그러졌습니다. 2시 33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픽스 형사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필리어스 포고시 어디 계신가요? 여기요. 포고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헐떡거리며 달려온 픽스 형사의 머리카락은 뒤죽박죽이었고 뒤따라온 파스파르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픽스 형사는 급하게 뛰어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고시. 진짜 은행 강도가 3일 전에 잡혔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필리어스 포고는 성큼성큼 픽스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재빠른 동작으로 정확하게 2번 내리쳐 픽스 형사를 때려 눕혔습니다. 좋았어. 이거야말로 멋진 영국식 한방이로군.
신이 난 파스파르투가 외쳤습니다. 여기서 질베른 작가는 포고시는 2번 내리치는 것으로 끝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반드시 재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가를 받는 걸 논리적으로 논술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용서하는 식으로 써도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써서 그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그 글을 읽고 설득력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쓰고 설득력이 있어야 글은 완성됩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읽어준 책입니다. 구성은 포고의 새하인 파스파르투 2만 파운드의 내기 등등 쭉 이어집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TV에도 80일간의 세계 일주 해가지고 만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책으로 읽는 재미는 또 색다릅니다. 책으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그래도 좋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고의 새하인 파스파르투 1872년 영국 런던에 자리 잡은 벌링턴 가든스의 세빌로가 7번지에 필리어스 포고라는 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포고 씨는 포고 씨가 살고 있는 블링턴 가든스의 집은 영국의 자랑이었던 위대한 웅변가 세리든이 살던 집으로 유명했습니다. 필리어스 포고는 영국 상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신사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원으로 있는 혁신클럽의 회원들 사이에서조차 대단한 멋쟁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리어스 포고는 법원이나 시청 같은 관청은 물론 어떤 증권거래소나 은행 상점 등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혁신그룹의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필리어스 포고는 유명한 분명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고 씨는 결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인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모르게 선뜻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어링 형제의 은행에 그에게 돈을 예금해 놓은 듯 그가 발행하는 수표는 언제든 즉시 현금으로 지불되었고 계좌는 늘 흑자였습니다. 스스로 남 앞에 낯서기를 끓이는 이 수수께끼 같은 신사가 런던의 상류층이나 가입할 수 있는 혁신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은행가인 베어링 형제의 추천에 의해서였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는 포고 씨는 시중을 들어줄 하인 하나만 있으면 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신문을 읽고 휘스트를 하고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같은 방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정확하게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사가 구축적이고 정확한 포고시는 하인에게도 매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데리고 있던 제임스 포스터란 하인은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30도로 정해진 면도용 물을 1도 낮은 29도로 데워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10월 2일 11시 필리어스 포고는 다른 날보다 더 자주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30분 사이에 새 하인이 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오늘 아침에 해고된 하인 제임스 포스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날이 새 하인이 도착했습니다. 포스터가 데려온 새 하인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자네 이름은 존이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나리. 제 이름은 장이고 이름보다는 프랑스어로 만능 열쇠라는 투에 파스파르투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립니다. 제가 여러 직업을 전전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지요. 저는 유랑극단의 가수도 했었고 곡마단의 곡의사와 체조 강사 그리고 파리의 소방대원도 했었지요. 하지만 5년 전 안정을 찾고 싶어 이곳 영국으로 건너와 가정집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가 있었는데 마침 필리어스 포고님이 새로운 하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필리어스 포고님께서 영국에서 가장 꼼꼼하고 차분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분 곁에서라면 저도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네 별명이 마음에 드는군.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던 파스포고시가 파스파르투에게 물었습니다. 파스파르투, 지금 몇 시인가?